오늘은 어제 이제 부동산 5.11 규제 대책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국토교통부 자료를 일단은 봤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 기사에 이 내용들을 다룰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는 신문에서 역시나 일면에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다루었고 이제 이태원의 그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신문을 보면서 제가 이제 부동산 규제 대책에 대한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 생각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주택 구매를 하는데,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그러면 보면은 이제 크게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부분을 규제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한 부분을 규제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법인이 주택을 살 때 이제 자금 출처를 이제 들여다 본다는 건데,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이제 의무화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크게 상관은 없어 보이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늘어나는 법인들의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 매수 비중을 늘린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늘린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부동산 법인을 왜 설립을 해서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세금적인 측면이 큽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매수를 해서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됐을 때는 양도소득세라고 해서 6%에서 42%까지 이제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하죠. 초과 누진 세율로 차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형식입니다. 게다가 이제 주택이 더 있게 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세금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비과세를 받지 않으면. 하지만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서 내가 만약에 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매도를 하게 된다면 이 초과 누진 세율의 양도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인 10%에서 22% 사이에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절세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 17년부터 법인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인들이 어느 지역을 이제 크게 매수를 했는지를 살펴보면은 2019년도하고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인천 같은 경우가 이제 2019년도에는 1.7%였는데 비중이 11.3%로 한 10배 정도의 그 매수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인 2019년도에 GTX B 노선이 예타가 이제 확정되면서 지금 현재 송도나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놀라고 있습니다. 또 어디를 법인에서 많이 매수를 했냐면 군포하고 이제 안산, 그리고 시흥도 매수를 많이 했는데, 이제 10%가 넘게 매수를 한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인천 지역하고 그리고 오산 지역을 13.2% 큰 폭으로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택 지역을 이 법인들이 10.9%를 매입을 했어요. 이 자료는 이제 국토부에 따른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면 법인들이 많이 매수한 지역이 인천, 그리고 오산, 그리고 평택을 많이 매수했다는 거예요. 이 법인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당연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을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인천이나 오산, 평택에 만약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정보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법인을 통한 부동산 그 규제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현재 규제 지역에서는 3억 원 이상, 그리고 비규제 지역에서는 6억 원 이상의 집을 매수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제는 모두 다 거래 가액과 지역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이제 의무화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법인들이 이제 주택 구매를 하고 매도하는 것을 굉장히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큰 의지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광역시도가 이제 8월부터 분양권 전매를
제한한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이제 전매 제한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투기 수요들이 몰리는 것은 사실이라고 이제 저도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8월부터 규제 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그리고 도시지역 민간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이제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8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법 개정을 통해서 그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8월에 이제 이러한 규제 지역에 대한 부분들 하고 그리고 법인에 대한 규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은 이런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됐을 때 이 정부 정책의 이면적인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이제 실거주할 사람 아니면은 아파트 분양 받지 말라는 거죠. 이제 전매 제한이 안 되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도 실제로 거주할 사람들만 분양을 받으라는 의미가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투기 수요들은 제한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한편으로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누군가는 무주택자의 오랜 기간 동안 있다가 이제 자본금을 종잣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이 계약금을 어렵게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이제 신청을 하려고 해봤더니 혹시라도 내가 여력이 안 되면 이 당첨된 분양권을 매도할 수 있다는 그런 출구 전략을 가지고 아파트 청약에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무조건 입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 내가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는 그런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부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수도권 광역시 민간 택지에서 2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를 이제 분석해 봤다고 해요. 그랬는데 이 분석한 단지를 보니까 4명 중에 1명이 그러니까 25%가 6개월 안에 이제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아예 분양권 전매를 이제 규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과밀억제 권역하고 이제 성장관리 권역에서는 이렇게 규제를 하지만은 자연보전 권역은 이제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밀억제 권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구, 건물, 산업 등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지정한 서울,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성남, 부천 등을 이제 과밀억제 권역이라고 하고 그리고 규제를 하는 성장관리 권역 같은 경우에는 과밀억제 권역에서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한 동두천, 안산, 파주, 오산, 포천, 화성, 양주 등을 말한다. 그러니까 과밀억제 권역이나 성장관리 권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두 다 전매 제한을 하겠다는 건데 이제 자연보전 권역이라고 따로 나뉘어진 이 지역은 전매 제한에서 이제 열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쩌면은 이 자연보전 권역에 이제 전매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수요는 이쪽으로 풍선 효과로 이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연보전 권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주나 이천 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이제 전매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국토교통부에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꼭 출력하셔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511 부동산 대책 어제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 이제 과밀억제 권역하고 성장관리 권역이 이제 명확하게 표시가 돼 있고 그리고 자연보전 권역에 대한 부분도 따로 빼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개월 전매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 어딘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얘기한 지역 이외에 자연보전 권역이 체크되어 있는 국토부의 자료를 이제 출력하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이제 발표한 511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제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 근절 그리고 전매 제한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루어 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정부의 시각은 똑같습니다. 초기와 똑같이 규제를 굉장히 큰 폭으로 강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 규제를 피해서 다른 지역들로 계속 투자를 하면서 이 유동 자금들을 이제
활용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지는데, 향후에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분양권에 대한 안정은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분양권의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향후에는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이 희소 가치가 있는 분양권들의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분양권을 매수해서 이제 신규 아파트에 진입하려고 했던 그런 수요들이 분양권 매수가 이제 전매 제한으로 묶이게 되니까는 구축 아파트로 이전하게 되는 수요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계속 이렇게 강화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을 바라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제 생각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거고, 향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제 생각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생각이나 정립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본인 스스로 이런 기사들을 읽어보고 또 국토부의 자료들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한번 전망해 보시고, 그게 맞는지 체크를 해 가신다면 아마 부동산을 공부하는데, 재테크를 공부하는데 더 이롭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 거고요. 항상 믿고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여러분.